여러분, 지금 핸드폰 충전기 꽂혀 있는 콘센트 한번 보세요. 동그란 구멍 2개, 일명 돼지코입니다. 매일 보는 거죠. 너무 익숙해서 생각도 안 해봤을 겁니다. 그냥 거기 있으니까요. 근데 이 콘센트가 일본 가전제품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거라면요? 황당하죠? 콘센트가 무슨 국경 수비대도 아니고. 그런데 진짜입니다. 1970년대 한국 가정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냉장고는 도시바, TV는 소니, 선풍기는 산요. 조금 잘 사는 집은 내셔널 에어컨까지. 거실이 아니라 일본 전자제품 전시장이었어요. 문제는 이게 다 돈이라는 겁니다. 외화로 나가는 돈. 달러가 귀하디귀 하던 시절, 일본한테 매년 수백억 원어치가 빠져나갔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속이 터졌겠죠. 국산 제품 삽시다. 캠페인. 해봤습니다. 안 먹혔어요. 솔직히 그때 금성이나 삼성 제품이 소니만큼 좋았겠습니까? 소비자는 정직합니다. 좋은 거 삽니다. 그럼 관세를 왕창 때리면 되지 않냐고요?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국제무역 관계라는 게 있거든요. 대놓고 일본 제품 수입 금지 하면 외교 문제 터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뭘 했냐면요. 콘센트를 바꿔버렸습니다. 네, 진짜로요. 일본은 110V, 한국은 22V, 플러그 모양부터 다르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본에서 소니 TV 사와봤자 콘센트에 안 꽂힌다는 겁니다. 억지로 꽂으면요? 펑 터집니다. 진짜로 불꽃 튀면서 나가요. 세상에서 가장 점잖은 수입 금지 조치였습니다. 우리가 막은 거 아니에요. 그냥 규격이 안 맞을 뿐이에요. 천재적이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콘센트 하나 바꾸는 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전국의 모든 집, 모든 건물, 모든 공장의 전선을 다 뜯어 고쳐야 하는 일인데요. 1973년에 시작해서 2005년에 끝났습니다. 32년이요. 이게 단순한 공사였을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산된 경제 전쟁이었을까요? 한국이 110V를 쓰게 된 건 우리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1887년 경복궁의 전등이 처음 켜졌을 때 그때 들어온 게 110V였어요. 누가 깔았냐고요? 에디슨 회사입니다. 미국 시스템 그대로 들여온 거죠. 그리고 일제강점기. 일본이 한반도 전력망을 장악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일본도 110V를 썼어요. 그래서 바꿀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편했죠. 자기네 전기 설비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되니까. 해방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군정 시절, 미국도 110V를 쓰는 나라잖아요. 또 바꿀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국 전기 시스템은 태어날 때부터 미국과 일본 규격으로 세팅된 거예요. 우리가 고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식민지였던 거죠. 자, 이제 1960년대로 가봅시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뭘 사겠습니까? 가전제품이요. TV 사고, 냉장고 사고, 선풍기 사고, 라디오도 사야죠. 세탁기도 갖고 싶고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산 가전제품이 별로 없었어요. 있어도 품질이 글쎄. 솔직히 말해서 일본 제품이랑 비교가 안 됐습니다. 소비자들 선택은 뻔했죠. 일본산. 1960년대 후반. 일본 가전제품 수입액이 연간 수백억 원을 찍었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수조 원 규모예요. 달러가 얼마나 귀했는지 아세요? 당시 한국 1인당 GDP가 100달러도 안 됐어요. 나라 전체가 가난한데 그 귀한 달러가 일본 기업 배만 불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110V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이 구조는 절대 안 바뀝니다. 왜냐고요? 일본 가전제품이 한국 콘센트에 딱 맞거든요. 둘 다 110V니까 사와서 그냥 꽂으면 돼요. 너무 편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최고의 수출 시장이었던 거예요. 규격 맞출 필요도 없고 그냥 만들어서 배에 실으면 끝. 누가 이 판을 깨겠습니까? 그때 한 남자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한만춘. 이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 처음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집 콘센트가 돼지코인 이유. 이 사람 때문입니다. 한만춘 교수. 한국전기공학 박사 1호예요. 경성제국대학 전기공학부를 1회로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나중에 영국까지 가서 박사학위 따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1960년대 후반 연세대 이공대학장으로 있던 한 교수가 뭔가를 발견합니다. 유럽은 진작에 220V 쓰고 있네. 독일, 프랑스, 영국, 유럽 대부분이 이미 220V로 넘어가 있었어요. 19세기 말부터요. 한 교수는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110V에서 220V로 올리면 뭐가 좋아지나? 첫째, 전력 손실이 확 줄어요. 전압을 2배로 올리면 같은 전력을 보내는 데 필요한 전류가 절반으로 줄거든요. 전류가 줄면 전선에서 열로 날아가는 손실도 4분의 1로 뚝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발전소에서 전기 100을 보내면 110V는 22길에서 증발해요. 220V는 5만 증발하고요. 둘째, 전선이 얇아도 됩니다. 전류가 적게 흐르니까 굵은 전선이 필요 없어요. 구리값 아끼는 거죠. 구리가 얼마나 비싼데요. 셋째, 발전소를 덜 지어도 됩니다. 손실이 줄어드니까 같은 양의 전기로 더 많은 집에 공급할 수 있어요. 한전 계산으로는 발전소 1기를 새로 짓는 효과가 났다고 합니다. 1968년 한만춘 교수는 이 계산을 논문으로 정리했어요. 제목이 뭐였냐면요. 배전승합의 경제성. 한마디로 전압 올리면 돈 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논문이 박정희 대통령 손에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 상황을 정리해봅시다. 당시 한국 1인당 GDP 100달러도 안 되는 최빈국입니다. 밥 먹기도 빠듯한 나라예요. 근데 이 교수가 뭐래요? 전국의 전선을 다 갈아엎읍시다. 미친 소리 아닙니까? 실제로 반대가 엄청났어요. 지금 우리 형편에 이게 사치다. 시기상조다. 그 돈으로 공장을 더 짓자. 다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박정희 정부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묻고 더블로 가. 아니, 진짜 이렇게 말한 건 아니고요. 공식적으로는 장기적 혜택을 고려하여 추진하기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뜻은 같잖아요. 1973년 220V 승합 사업이 공식 착수됩니다. 예상 비용 현재 가치로 1조 4천억 원. 예상 기간 처음에는 1982년 완료 목표였어요. 10년 계획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32년 걸렸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효율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220V로 바꾸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일본 가전제품이 안 들어옵니다. 정부가 이걸 몰랐을까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970년대 정부가 진짜 전기 효율 때문에 1조 4천억을 쏟아부었을까요? 물론 효율도 중요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당시 정부 문서를 보면 흥미로운 표현이 나와요. 110V를 쓰던 미국, 일본의 전기 제품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전기 산업과 전자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목적. 보호 육성. 이거 무역 용어거든요. 전기 용어가 아니라 220V 전원에 숨겨진 목적. 그건 바로 비관세 장벽이었습니다. 비관세 장벽이 뭐냐고요? 관세 안 매기고도 수입을 막는 방법이에요. 규격을 다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막은 거 아니에요. 그냥 안 맞을 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점잖은 보호무역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볼까요? 1970년대 후반 일본 여행 갔다 온 사람이 소니 VCR을 사왔어요. 당시 세계 최고급이었습니다. 비디오 녹화되는 거 아세요? 혁명이었어요. 집에 와서 콘센트에 꽂았습니다. 펑. 끝이에요. 110V 제품을 220V에 꽂으면 전압이 2배로 들어가거든요. 회로가 버틸 수가 없어요. 배선이 타버립니다. 운 나쁘면 불꽃 튀면서 화재 나요. 몇십만 원짜리 VCR이 10초 만에 고철이 되는 겁니다. 이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일본 가전 사오면 안 된대. 콘센트에 꽂으면 터진대. 입소문이 최고의 수입 규제였습니다. 물론 방법이 아예 없진 않았어요. 도란스라는 게 있었거든요. 변압기예요. 220V를 110V로 바꿔주는 기계. 근데 이게 또 귀찮은 게 가전제품마다 도란스를 하나씩 물려야 했어요. 무겁고 비싸고 전기도 더 먹고 일본 TV 하나 보겠다고 벽돌만 한 변압기를 같이 굴려야 하는 겁니다. 그 정도 수고를 할 바에 그냥 국산 사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획대로였습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나옵니다. 일본 가전이 막히니까 그 자리를 누가 채웠겠어요? 금성, 삼성,
대우, 지금의 LG, 삼성이에요. 1970년대 초반만 해도 이 회사들 가전 품질이 솔직히 별로였어요. 일본 제품이랑 비교하면 한참 뒤처졌습니다. 근데 220V 전환 이후로 상황이 달라졌어요. 국내 시장에서 일본 경쟁자가 사라진 거죠. 아예 콘센트에 안 꽂히니까요. 경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남습니다. 일단 살아남아요. 살아남으면 뭘 하겠어요? 돈 벌죠. 돈 벌면 기술 개발하죠. 기술 개발하면 품질 올라가죠. 10년이 지나니까 국산 가전 품질이 일본을 따라잡기 시작했어요. 20년이 지나니까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이 지나니까요. 삼성이 소니를 이겼어요. 콘센트 하나가 만든 결과입니다. 에이, 그건 좀 과장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삼성이 잘한 것도 맞고 기술 투자한 것도 맞습니다. 근데 1970년대에 일본 가전이 계속 쏟아져 들어왔으면요? 금성이 버텼을까요? 삼성전자가 가전 사업을 계속했을까요? 묘목이 자라려면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220V가 그 울타리였어요. 자, 결정은 났습니다. 22V로 간다. 근데 말이 쉽지. 이게 어떤 작업인지 아세요? 전국의 모든 전선을 바꿔야 해요. 모든 콘센트를 바꿔야 하고요. 모든 변압기, 모든 분전반, 전봇대부터 집 안벽소까지 전부 다요. 1973년 착공. 목표는 1982년 완료였습니다. 10년 계획이었어요. 결과요? 2005년에 끝났습니다. 32년이요. 그 사이에 대통령이 몇 명 바뀌었는지 아세요? 7명입니다.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7번 바뀌는 동안 이 공사는 멈추지 않았어요. 투입된 인원이요? 연인원 757만 명.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인데 757만 명이 이 공사에 투입된 겁니다. 말이 됩니까? 근데 웃긴 건요. 아무도 몰랐어요. 길 파는 공사도 아니고 건물 올리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벽 뜯고 천장 열고 전선 갈아 끼우는 작업이었습니다. 조용했어요. 뉴스에도 안 나왔어요. 정치인들 연설에도 안 나왔고요. 그냥 묵묵히 32년 동안 전국 1753만 가구를 돌아다니면서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중에 80년대, 90년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몇 월 며칠 전기 공사합니다. 안내문 받아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살았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도란스, 변압기예요. 왜 필요했냐면 집은 220V로 바뀌었는데 가전제품은 아직 110V인 경우가 있었거든요. 특히 일본에서 사온 고급 제품들. 그래서 거실에 벽돌만 한 도란스 놓고 거기에 TV 물려서 봤어요. 위잉 하는 소리 기억나세요? 그게 도란스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90년대 이전 주택에는 더 웃긴 광경이 있었어요. 벽에 콘센트가 2개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젓가락 모양 110V, 하나는 돼지코 모양 220V. 2개의 세계가 공존하던 시대였습니다. 소니 VCR 220V에 꽂으면 펑, 금성 냉장고 110V에 꽂으면 안 돌아가요. 힘이 없어서. 그래서 콘센트마다 스티커 붙여놨어요. 110V, 220V? 어머니들이 귀신같이 외우고 다녔습니다. 뭘 어디에 꽂아야 하는지. 이게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국 1753만 가구가 다 이랬습니다. 혼란스러웠냐고요? 당연히 혼란스러웠죠. 근데 멈추지 않았어요. 왜요? 한번 시작한 인프라는 끝을 봐야 하거든요. 중간에 멈추면 그게 더 재앙이에요. 32년, 1조 4천억 원, 757만 명, 1753만 가구, 그리고 2005년, 드디어 끝났습니다. 근데요, 이걸 시작한 사람은 끝을 못 봤어요. 한만춘 교수, 1984년 8월 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합 사업이 시작된 지 11년째 되던 해였어요. 완료까지 21년이나 남았는데 자기가 시작한 일의 끝을 못 본 거예요. 1968년 논문 하나로 나라를 설득하고 1조 4천억짜리 사업을 밀어붙이게 만든 사람이 정작 그 결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요, 그가 남긴 건 지금도 작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 벽에 있는 돼지코 콘센트. 그게 한만춘 교수의 유산입니다. 2005년
승합 사업 완료. 그해 한국전력 사장이 에디슨 대상을 받았어요. 전 세계 전력 업계 최고 권위의 상입니다.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2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업계의 우려를 무릅쓰고 소신을 갖고 추진했기 때문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 그리고 뭐가 됐냐고요?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LG전자, 가전부문 글로벌 톱, 소니요? 2000년대 들어서 삼성한테 밀리기 시작했어요. TV 시장에서요. 1970년대만 해도 한국 거실을 점령했던 그 소니가요. 웃기죠? 콘센트 모양 하나 바꿨을 뿐인데 근데 그게 30년 쌓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일본 가전이 막혔고 국산 기업이 살아남았고 기술이 쌓였고 결국 세계를 이겼어요. 사람들은 삼성의 기술력을 얘기하고 이건희 회장의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 깔린 게 뭔지는 잘 안 얘기해요. 220V 콘센트요. 묘목이 자라려면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울타리가 30년 동안 버텨줬기 때문에 묘목이 거목이 된 겁니다. 인프라는 눈에 안 보여요. 매일 쓰면서도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거기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30년, 50년 쌓이면 나라가 달라져요. 미국이랑 일본은 아직도 110V예요.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꿉니다. 이미 너무 많이 깔려서 조 단위 돈이 들어서 한국은 바꿨어요. 가난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바꿀 게 적을 때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로운 거예요. 220V 위에 반도체 공장 올리고, 데이터 센터 올리고, 전기차 충전소 깔고, 1973년에 깔아놓은 인프라가 2026년 경쟁력이 된 겁니다. 콘센트가 뭐냐고요? 그냥 구멍 2개 아니에요. 50년 전 누군가의 계산이고 32년간의 의지이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결과입니다. 오늘 집에 있는 콘센트 한번 보세요. 돼지코 구멍 2개, 거기에 한만춘 교수가 있고 757만 명의 노동자가 있고 7번의 정권 교체가 있습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오늘의 궁금한 아카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